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인플루엔자 유행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절기 1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소위 ILI 환자 분율이 99.8명입니다. 100명이죠. 이건 역대급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가 2000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25년 역사에 가장 인플루엔자 유행 크기가 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 19일 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보름 정도 좀 지났는데요. 역대급으로 인플루엔자 의사질환 ILI라고 그러죠. 인플루엔자 라이크 일리스 지표가 99.8명입니다.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의 정의는 갑작스럽게 38도 이상 열이 있고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200여 개의 개원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감시 체계에 일주일 동안 내원한 환자 1000명 중에 인플루엔자 의사 증상 있는 환자 숫자를 집계를 하는데요. 1000명 중에 약 100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였다는 것이죠. 지금 과거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 소위 ILI 기록을 보면은 2016년에 86명,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때도 최고 정점은 약 45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명 가까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을 또 보면은 가장 많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생기는 연령대는 13세에서 18세입니다. 177.4. 소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7 내지 12세, 161명이죠.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세에서 49세, 성인들이죠. 비교적 건강한 성인군에서 129명. 그 다음에 1에서 6세, 아주 유소하죠.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83명입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지금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겠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집회가 여기저기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서 그 안에서 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런 요인들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갑자기 크게 유행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고 있고,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H1N1 팬데믹이 37.5%입니다. 이거는 2009년 신종플루의 후예인데, 지금 A형, 우리가 인플루엔자 하면은 세 가지 A형이 있는데, A형 H1N1, A형 H3N2, B형입니다. 지금은 A형 인플루엔자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A형 H1N1 팬데믹 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플루의 후예가 37.5%고, A형 H3N2는 23.6%입니다. B형은 1.8%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소수입니다. 2월 말 3월 정도 되면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년에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보면 A형 인플루엔자가 12월, 1월에 먼저 유행하고 2, 3월에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두 번 유행의 곡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원인 바이러스도 역시 질병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2025년 1주차 1월 첫째 주에 보면은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있는 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가지고 PCR로 원인 바이러스를 해보면 62.9%, 63%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열 나고 기침, 인후통 있는 환자의 3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일 정도로 가장 흔한 상황이고, 다음으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소위 RS 바이러스죠. 이거는 유소화해서 모세기관점으로 굉장히 중증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RS 바이러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5.5%, 그 다음에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된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4.2%입니다. 반면 코로나19는 2.2%로 낮습니다.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S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의 멀티데믹이 진행되고 있는데, RS 바이러스는 감소 추세입니다. 반면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금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번 겨울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역대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1주차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지표가 99.8명, 100명인데 이것은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이나 2016년보다도 유행 규모가 큰 역대급입니다. 왜 이렇게 유행이 커졌느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2년 동안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면역이 없습니다. 집단 면역이 낮은 상태고,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작년 동기기간 대비 낮습니다.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은 80%니까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은 지금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는 2회 접종한 비율이 40%, 1회 접종은 66.7%입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낮고, 특히나 13에서 18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국가 무료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13에서 18세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그렇게 커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끝나고 나서 기침 예절이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개인 위생 수칙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동안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킨다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파도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 상태에서 직장이나 주변 가족에 여전히 전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다 어우러져서 역대급으로 지금 이번 2025년 1월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졌고 팬데믹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아니지만은 유행 규모만 보면 인플루엔자 팬데믹 수준에 비견된다. 지금 인플루엔자 입원 환자 현황도 4주째 189명에서 현재 1월 1일 첫째 주차 1주차에 1,452명으로 7.7배로 증가됐습니다. 역시 질병청 자료고요. 인플루엔자로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도 15명에서 200명, 13.3배 증가돼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는 전체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시체계에 포함된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집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표적인 수치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중환자실 중증 환자, 인플루엔자 환자가 13배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의료 대란이 1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의료 시스템에서 제대로 치료 역량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1월 13일 날 여러 일간지 신문 보도에 의하면 타이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화장장 예약 못해 4일장 치른다. 독감 유행 속 폐렴 사망자 증가. 지금 청주, 대구, 부산, 대전, 수원, 용인 또 서울 수도권에서도 화장 사망자가 늘어서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해야 될 정도로 화장장 예약이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021년 겨울 델타가 유행할 때, 또 2022년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해서 중증 폐렴,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 환자가 늘었을 때 벌어졌던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사실 건강한 성인들이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에서는 2차 세균성 폐렴이 걸리거나 또는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환자는 심근경색증이 온다든지, 뇌혈관 질환 환자는 뇌경색, 뇌출혈이 온다든지, 암 환자에서 폐혈증처럼 온다든지, 그래서 중증이 돼서 중환자실 입원하고 그 중에 일부가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 이 사망자가 증가되고 화장장 예약이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플루엔자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RS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청이 정확한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집계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환자는 느는데 1년간 의료 대란으로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전공의와 전임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지역 의료기관들은 더 대학병원의 이제 교수들이 사표도 내고 해서 열악합니다. 결국 인플루엔자나 이런 호흡기 감염증으로 중증 환자는 결국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을 이용하고 중환자 의료진들이 이제 치료에 담당해야 되는데, 이 1년간 의료 대란으로 치료 역량이 축소가 됐고, 정부가 중증 환자 전문 병원으로 전환시킨다면서 지금 병상 수를 15% 정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느는데 의료 역량은 축소된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입원 환자 현황도 인플루엔자가 2025년 1주차에 거의 49.6%, 반수가 인플루엔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20%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고, 베타뉴모 바이러스가 한 8%, 코로나19도 이제 4.4%죠. 그러니까 일반 경증 환자는 개원가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데, 문제는 폐렴이나 기저질환 악화로 중증이 된 환자의 대학병원이나 이 중증 환자 전담병원의 역량이 지금 축소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인플루엔자 대유행 전망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유행 정점을 향하고, 이제 걱정되는 것이 2주 뒤에, 보름 뒤에 설 명절에 전국적 인구 대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권에 있는 건강한 성인들이 농촌에 8, 90대, 70대 고령 어르신들을 뵙기 때문에 고위험군한테 좀 인플루엔자가 또 확산이 돼서 중증 환자가 늘 가능성이 있고, 또 2, 3월에는 B형 인플루엔자가 또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지금 뭐 정부도 많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맞지 않은 고위험군, 그리고 주위에 고위험군을 두고 있는 사람까지도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은 항체 생기고 면역이 생기는데 한 2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맞는다고 해서 맞는 즉시로 예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아울러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마스크 착용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이 더 필수겠습니다. 특히 산밀 환경, 밀폐된 실내에 밀집해서 사람이 있고 밀접 접촉이 있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다수가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고위험군은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마스크 착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열이 나고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은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의 투약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진행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바이러스제는 뭐 타미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조플라자라든지 항바이러스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빨리 항바이러스제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지금 아픈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에 직장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고 주변에 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을 쉬고, 그럼 격리 기간은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또 치료가 되고 열이 떨어진 후 24시간까지는 격리를 해야 됩니다. 열 떨어지고 24시간까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 이제 인플루엔자도 코로나처럼 증상 시작하기 전 일주일, 1일 전부터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렇게 더 폭발적으로 느는 것이죠. 잠복기에 우리가 이제 유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 증상 없는데 이제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은 겁니다. 이상 2025년 1주차에 역대급의 인플루엔자 유행, 소위 팬데믹에 준할 정도로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방하고 또 격리해서 환자 확산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